예, 우여곡절 끝에 나스닥이 12,2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도 끝에 드디어 6번째 정도에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살짝 돌파한 거라 페이크성이면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인버스 줄이겠지만, 늘리겠지만은 일단 인버스를 줄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인버스 비중은 커뮤니티 걸 참조하시고요. 그럼 전체적인 인버스 비중이 15%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제가 방금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면은 연초에 제가 한 10% 정도까지 줄였을 때 그때 이후로 거의 가장 적은 인버스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코스닥도 좀 5일선을 확연히 회복하게 되면은 인버스를 이때처럼 더 줄여서 추가 반등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제 느낌상 요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한 오르더라도 이제 한 6월 이후부터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은 6월에서 9월 사이가 이제 조금 크게 꺾일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못 넘고 다시 바로 이번 주에 떨어진다, 그럼 좀 조심을 다시 해야죠. 물론 7번째로 가서 뭐 그렇게 뚫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못 뚫게 되면은 나스닥 인버스 자체에 무조건 20%를 넣어두는 전략이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현재 요거에서 10%로 좀 빠르게 돌파를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은 코스닥 5% 합쳐서 15%가 되었고요. 코스피 인버스는 금요일 장중에 늘리려는 의견 드렸지만 2500선 일단은 지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나스닥 10%, 코스닥 5% 정도의 인버스 비중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는 차트적으로는 코스피, 나스닥 모두 단기 상향 신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무조건 관심 가야 될 게 반도체입니다.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 2,500선 지지했죠. 그죠? 제가 2,480선 본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동향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장중 마감을 조금 줄어서 마감했고 해서 주식은 또 매도 안 나오고 해서 그 설명은 뭐 길어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외인 선물이 약간 매도 우위이긴 하지만 아주 누적으로 막 몇 조씩 쌓인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 차트 기반 위주로 가도록 하고 이후에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조차도 또 오르려고 하는 페이크 했다가 살짝 넘은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또 훅 떨어지려는 이런 짓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늘 많이 하긴 많이 했지. 특히 코스피에서 많이 심하긴 했는데, 아니면은 6, 7분 만에 뚫은 거니까 코스피처럼 어느 정도라도 코스피도 뚫은 다음에 좀 같지 않습니까?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죠? 이렇게 가게 될까요? 여기가 대구냐 대전이냐, 여기 분기점입니다. 지금을 왜 대전이라고 보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저항이 형성된다거나 이런 지점이 이제 대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누구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못 맞춰요. 파생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인 우리 증시의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에 인버스 비중도 자세하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첨단 산업에 대한 서로의 협력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 섹터가 제가 볼 때는 버블 섹터가 많아요. 무슨 뭐 넷플릭스에서 한 K엔터, JYP 엔터 등 지금 상당히 버블이고 최근에 제가 볼 때 작전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제가 바라볼 때는요. 공매도 비중도 꽤 많죠. 꽤 많습니다. 버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건데, 근데 뭐 답은 여기 이제 제약주까지 포함이 됐어요. 이제 제약주마저도 뭐 좀 뭘 마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더 반등으로 또 헷갈리게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문통이나 윤통이나 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은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잠깐 오르죠. 시젠도 문 대통령 하고 어쩌고 하다가 오르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그래서 저는 이 예전부터 드릴 말씀이지만 이 정치인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정치인들을 끌고 다니고 무슨 뭐 정책이랍시고 내는 공무원들이 지금 다 작전 세력하고 연계가 이미 카르텔을 형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플래닛 82도 그렇고, 여러분 신라젠이 기술특례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정부에서 기술특례 기업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신라젠뿐이 아닙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막 지금 뭐 이 중에서 상장 폐지되니 어쩌느니 하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제가 약간 제약주 데자뷰를 느끼는 이유가,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또 무슨 테슬라하고 LNF도 뭐 기술 뭐 계약 체결하고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튼 저 이런 모든 판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 SK 방문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죠. 그 후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꼭 좀 믿어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제약주 이 작전 뒤에 외국계 제약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제가 제발 믿어달라고 했죠. SK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냥 다 여러분 우연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미약품, 명진약품, 뭐 코롱테슈진 뭐 이런 것들 다 우연일 것 같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입니다. 좀 뭐 실적도 안 좋고 그런 거 다 아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스피가 2480세, 2500을 좀 돌파 중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가려면 얘네들 시총상위가 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첨단으로 키우려는 섹터 중에 뭐 나머지야 2차전지는 고전 부분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반도체는 제약주는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설거지로 해서 반등을 조금 유발하다가 그 다음에 굴러 갈 것 같고, 항공우주나 엔터도 이제 약간 조금 더 오르다가 이제 고점을 맞겠죠. 바닥권에서 관심 있는 건 여전히 IT 부품주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도 됐고 자동차 섹터, 그죠? 그대로 해둔 말씀인데 이번에는 조금 반도체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대전 위치라서 64,600원을 다시 회복했거든요. 64,600원 지지되면 이제 추가 상승으로 간다고 보시고, 이제 개미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반등 기간 동안. 이게 마지막 반등으로 가는 그 불꽃이라면 이 불꽃이 얼마나 화려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IT 부품주 중에 반도체 부품주나 디스플레이 부품주나 연관돼서 한번 그동안 조금, 얘네들은 또 지난번에 또 빵 떴다가 윤 대통령의 첨단 기술 그 뉴스를 떴다가 좀 조정이 나온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 중에서 다시 오를 애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걸 일괄적으로 정리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평가 애들은 있습니다. 저평가로 따지는 애들이 있고, 근데 걔네들이 많이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고개를 든 애들이 분명히 더 갑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조정받는 애들이 또 가든지, 고개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포들이 뭐 작전이든 뭐든 간에 뭔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조정받고 눌림목 받고 더 가든지. 근데 저평가긴 한데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그냥 계속 이렇게 골골대고 있으면은, 고개를 안 들고 있으면 얘는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애들이 오르죠. 장기적으로는 오르는데, 여러분이 단기 매매면은 고개를 든 애들을 접근하셔야 되고, 장기 매매자라면은 당연히 저평가율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평가라고 말씀드린 게 몇 개 있고,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가 눌렸다는 애들, 예를 들면 주성 엔지니어 같은 애들은 올랐다가 좀 떨어졌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애들이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한 걸로 저평가는 반도체 품종 PSK하고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진 거,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ENF 테크놀로지하고 그 외에도 많이 정리드렸죠. 과감한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 글에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리고 PCB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덕전자 같은 애들 뿐만 아니고, 대형주 중에서는 LG 이노텍도 제가 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IT가 오면 LG전자도 반등하겠지만 LG전자는 차트적으로 좀 조정이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동차도 그렇긴 합니다. 코스피 상승하면서 한 번 더 같이 오르게 될지. 근데 왠지 강한 거는 반도체 섹터나 이런 첨단 기술에 좀 새로이 등장한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뭐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이 투자자라면 LG 디스플레이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DBIT는 저평가인데 회사에서는 지주사가 안 되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외국인 최근 5일간 매수 상입니다.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요. 하이닉스가 그동안은 매도에 있었는데 5일로 왔을 때 매수 상위로 들어왔습니다. 고포스가 좀 매수 상위로 들어와 있긴 한데, 외국인 매도는 2차전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검은 머리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삼천리발 작전 하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CFD가 다 외국인 매도로 잡히니까요. CFD 제도도 왜 그걸 외국인으로 잡히게 하는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잡히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 안 갑니다. 그냥 금감원이 외국계 증권사 위주로 걔네들 좋게만 다 제도를 해놔가지고, 금감원 진짜 싹 다 갈아쳐야 됩니다. 정치인들 금감원 모두 자본가에게 손잡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방향을 잡아도, 제대로 잡아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개월 외국인 매수상입니다. 현대차 등등 보이고요. 현대모비스도 보이죠. 기아도 하고. 얘는 고평가입니다. 이런 애들도 고평가고요. 고평가 지우시고 좀 관심 가지시고요. LG전자가 작년 실적만 좀 좋았으면 지금도 글쎄요. 외인 동향이 나쁘진 않아서 3개월간 외국인 매수상이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현대 로템이 좀 들어와 있는데 저평가 종목은 아니죠. 근데 들어오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 로템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이거 이제 금액 기준이 현대 모비스도 있고요. 금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6개월 누적 외국인 매수상에는 삼성전자, LG엔솔루션 고평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건들지 마시고요. 삼성 SDI 뭐 투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약간 고평가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 등등. JF에 들어와 있지만은 버블 섹터입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버블이 완성되지 않을까. 2차전지 비롯 2차전지가 어떻게 되려나. 2차전지가 제약주처럼 외국계가 연루된 작전이면은 요번에 안 묻어지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할 것 같고, 좀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시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삼천리처럼 개인들 투자자금 여러 개 모아서 CFD로 했으면은 그 중에 이탈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맡겨놨는데 삼천리 저렇게 된 거 보면은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자기 계좌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첨보가 좀 미리 떨어진 감이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형태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천리나 얘네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단계식으로 올리는, 조금씩 올리는 애들이었고, 지금 2차전지 작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확 상한가처럼 급등시켰다가 좀 조정받다가 또 다시 올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방식은 달라도 그 자금이 그러니까는 매집형은 그 자금이 크더라도 소수가 가진 자금으로 하는 거고, 다단계 작전은 다수의 자금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데, 만약에 얘네들 중에 2차전지 작전 중에 다수의 자금을 끌어서 하는 애들은 이번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천리 보시면은 급등주는 급등주긴 한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1년 기간으로 보면은 한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뿐이 안 올랐어요. 그죠?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올렸다가 이 사단이 났죠. 에코프로비엠도 저는 마찬가지 작전주라고 생각하지만, 좋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지고 뭐 전망이 좋아요. 그럼 금양은 뭐냐고요. 금양은 실적도 그렇지도 않고, 1년 전에 얼마였어요? 1년 전에 4천원짜리가 지금 9만원 찍었는데, 얘네는 뭐겠냐고요, 여러분. 얘네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삼천리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심각한데,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흑자 종목이, 금양도 흑자고 삼천리도 흑자고. 삼천리는 제가 가장 좀 빨리 풀리고 좀 가장 반등도 빨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죠. 작전하는 기간에. 지금 금양과 여러분 삼천리의 PER, PBR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앞으로 그걸 잡아도 이게 작전주가 아니라고요. 맞는데, 그죠? 삼천리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만약에 그런 CFD나 그런 데서 이타 조짐이 모이면 작전 세력들은 절대로 지금 급락을 못 시키게. 왜냐면 지금 따라서 급락한다. 그럼 같이 수사선상에 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자금을 동원해서든 간에 하락을 막고 추가 반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반등을 할 것이고 뭐 등등지만, 나중에 코스닥 인버스는 상황 따라서 좀 많이 제가 모아갈 예정이고, 월요일날도 지금 오일선 다시 살짝 끼인 상태로 월요일날 하락 마감하게 되면 코스닥 인버스는 추가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응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지금 상승 곡의 페이크고 다시금 나스닥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코스피나 코스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2차전지 작전하는 애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로 뚫었지만은 다시금 깨지 않는 거 꼭 잘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엊그제 말씀드린 대덕전자 PER인데요. PER 너무 좋지 않습니까? PER 6.0. 참. 요즘에 개미들이 열폭한 애들은 이게 100 이런 애들을 고점에서 열폭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도 이게 낮아봐야 30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요즘 반등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에 제가 빅테크 중에서 경고 안 하는 애 중에 하나죠. 걔는 그나마 PER, PBR이 그나마 양호했어요. 절대 저평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걔도 이제 챗GPT로 오르다가 또 다시 급락하겠죠. 근데 나스닥 건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번 삼천리 사태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한 그대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게 뭐였죠?
연기금이 문제다. 연기금 매수했다면서 6개월간. 그죠? 또 뭐예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를 타겟으로 잡았다. PBR 저평가 그 얘기예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거래량이 많죠. 제가 작전주 거래량들 적다고 했죠. 거래량 나오면 끝이라고 했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올라도 지대로 걸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0%까지도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조사 시작되고 하면은 작전주는. 그 검은 머리 외국인 있다고 했죠. 이번에 CFD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잖아요. 애들. 그죠? 그리고 대주주하고 제가 암묵적 동의한다고 했죠. 이번에 다 대주주 급락전에 다 팔았잖아요. 작전 세력하고 다 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뉴스에 잘못 나오고 있던데 이게 뭐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돼. 이거는 제가 아는 한 중소형급입니다. 제약주에도 뭐 제약주 웬만한 애들 얘네보다 더 커요. 급등 폭도 크고 해먹은 것도 크고 훨씬 더 큰데 지들이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뭘 신라젠이 훨씬 더 큰 작전이지. 8개 종목 다 합쳐도 신라젠보다 작을 것 같은데 그 신라젠도 셀트리온보다 작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은 가장 왕건이에요. 제가 볼 때. 걔네들은 시총상에 사실 마이너스 50%만 떨어져도 큰일 납니다. 이제 개인들. PSK도 이런데 근데 1분기 실적 발표되는 애들은 좀 확인을 하고 가십시오. 1분기 실적 발표되는 애 있고 안 되는 애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전자 공시 시스템 가서 좀 확인하시고 제가 사실은 친구들이 좀 놀러와서 여행 가느라고 좀 많이 못 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말까지는 조금 분기 실적까지 하고 좀 좋은 종목들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분명히 이제 이번 주에 부품주에 분명히 크게 재상승할 애들 있을 텐데 어쨌든 지난번에 말한 종목 중에서도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주성 엔지니어는 고개를 들었다가 조금 조정이 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21선 깬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아졌다고 들었을 때 1분기 실적도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애들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재상승하는 경우 뭐 쌍봉일지라도 재상승하고 이렇게 꺾이든지 아니면 더 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얘는 이게 너무 붕 떠 있죠. 조금 더 작은 애들이 좋습니다. 조금 더 작게 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눌렸지만은 이 대각선 유지한 애가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강의로 알아두십시오. 이게 여기까지 너무 이렇게 내려온 애는 안 좋습니다. 지금 요번 조정 때요. 서울 반도체도 약간 애매하죠. 조금 더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얘도 근데 다시 고개를 들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 그리고 저평가 아니면 저평가 아니고 솔브레인도 저평가는 아닌데 이제 테마가 좋아서 그렇지 2차전지랑 그죠? 얘도 좀 아쉽죠. 올랐다가 여기쯤에서 버티고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아래까지 오면은 조금 일단 대각선이 조금 애매하죠 얘는. 그래도 SFA는 얘는 또 너무 붕 떠버렸어. 그죠? 좀 더 내려오든지. 좀 중간이 없네요. ENF 테크놀로지는 너무 내려왔죠. 조금 더 버텨주는 한 요 정도권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요래도 이 아랫단 아래를 깨지 않으면 확 다시 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IT 부품주를 이렇게 되면서 21선 안 깬 애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이해 안 되시죠? 21선도 지켜내면서 조정받은 애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후발로 다시 빵 뜨는 애들이 이번 주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면은 그죠? 나스닥도 12,200선 지켜내고 코스피도 2,480선 지켜내고 삼성전자도 64,600원 지켜내면요. 모르시는 분들 한번 커뮤니티 글 한번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오 테크닉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와도 다시 뜨기도 하는데 얘는 여기서 잡았어야 돼, 그죠? 그냥 모르시는 분은 들으십시오. 이런 61선이나 121선이라도 지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 눌림목이 여기를 깨버리면은 잘 이 샷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많은 애들이 이런 위치에 있고 일부 종목은 이게 나올 거고 일부 종목은 계속 지지부진거릴 건데 61선이라도 살아있는 애를 고르시라.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골라드리면 좋았는데 PSK는 얘도 근데 이렇게 조정이 와도 위에서 이렇게 쌍봉 형태를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는 또 조금 아무튼 실적은 괜찮습니다.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네요. 그죠? 외국인은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걸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좀 더 애매한 한양엔지도 나쁜 구간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잘 모르시면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보시고, 예, 손절가 전해드렸죠. 1차 손절 64,600원, 2차 손절 62,600원 손절 잡고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다시금 회복했기 때문에 추가로 간다는 의지가 지금 엿보입니다.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반등일지라도 반등이 좀 더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외국인 동향은 좋진 않지만은, 근데 이게 뭐 계속 주구장창 빠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들어왔던 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좀 주춤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리고 얘도 여기 넘는다 하면 추가 반등 보시고, 지금도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금요일날 살짝 고개를 든 듯한 느낌, 여러분이 보셔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고개를 다시금 들려는 느낌이에요. 외국인이 아주 쬐깐 매수해 주면서, 그죠? DB하이텍은 너무 급등했다가 조정이 많이 왔는데 21선 여기 지켜내는 게 좋았는데 깼단 말이죠. 61선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더라도 다시금 삼성전자 오를 때에는 오르는 걸, 이 세 종목이 DB하이텍이랑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종목이 사실은 반도체 완성품 업체입니다. 다 얘 DB하이텍도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한데, 얘는 회사 자체에서는 주가를 낮춘다고 하는데 무슨 강머시기 펀드가, 강성 무슨 펀드 있습니다. 걔네들이 뭔가 노리고 들어왔는데 계속 앞으로 더 추가 급등을 할지 않는데, 얘네는 또 오르고 나면 또 던지고 나가더군요. 예전에 장하성 펀드처럼. 그래서 믿을 게 없는데, 이게 안 좋게 되면 줄줄이 떨어져서 제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생각하시고, 이후에 61선까지 깨게 되면 여기는 지켜내야 돼요. 여기까지 깼는데 잘 다시 안 가거든요. 현재는 살살 모으시다가 한번 뜨면은 다행이고, 이건 드릴 말씀이 많은 종목인데 모르겠습니다. 얘들은 왜, 외국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다가 급등하니까 외국인 팔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는 그 강머시기 펀드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조금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부 종목은 이샤시도 나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IT 부품주 장세가 다시 좀 오게 된다면은, 단위가 중단기 매매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라든가 그런 애들 그냥 계속 정리식 투자로 이어가시기 바라고, 제가 이후에는 정식 투자자를 분리해서 저쪽 채널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중단기 위주로 하고, 그 부동산 경제 TV로 제가 옮겨갈 예정이 있습니다. 좀 과도기를 거쳐서 올해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리콘웍스 LX 세미콘인데, LX 세미콘은 메인 동향이 좀 별로긴 한데요. 고개는 들었죠. LX 세미콘도 PBR 7.31 연결 기준이거든요. 별도 기준은 얼마가 될까? 별도 기준으로는 7.4, 괜찮잖아요. 1분기 실적 어떻게 되나? 뉴스사항이긴 합니다만 좀 줄어들었네요. 1분기 때 순이익이 23%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는 작년 자체가 16% 줄어들었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양엔진 작년 실적이 재작년보다 36% 증가됐고요. 대덕전자는 작년 실적이 무려 213% 증가됐고, 이게 증가되는 애들이 좋은 거거든요. 증가되면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건 뉴스상으로, 이거 원래는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은 다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결, 별도 재무제표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 요즘 나온 애들이 있고 안 나온 애들이 있으니까 나온 애들은 또 다 봐야 되고, 전망 봐야 되고 등등 해서, 저 PER, 저 PBR만 중요하냐, 영업이익률도 중요하고 실적이 증가된 것도 중요하고, PSK는 재작년 실적 배액이 작년이 뭐 증가된 건 아니니까,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증가됐는데, 그건 왜 저 모양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 그럴 정도로 IT 부품주에, 제가 말한 몇 종목 빼고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다 하려면 한 50종목 넘게 얘기를 드려야 돼요. 저평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이 별로 안 들어오고 일부 종목은 매도할까? 그것도 향후 업종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반등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양호한게 들어오니까 이후에 좀 보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 생각은 늘 같습니다. 이게 나스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하다가, 전반 글로벌 증시 반등하다가 또 뭐 가을이나 겨울에 골로 가겠죠, 나스닥이. 근데 이러한 반등 때 코스닥 오르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조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좀 더 올랐죠, 이번에는 나스닥보다. 때가 되면 좀 저평가 섹터가 나중에 더 불꽃을 빵 터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나스닥은 조금뿐이 더 안 오르더라도, 나스닥도 보면은 오히려
급등했던 애들은 더 많이 떨어져 버렸고, 그죠? 테슬라나 그런 애들은. 근데 오히려 좀 더 저평가였던 애들이 또 다른 테마로 또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늘 저평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평가를 꾸준히 매매하다 보면은 저희가 저평가라고 했던 거 종목 중에서 삼천리가 떴고 몇몇 종목이 떴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가스도 그 지역가스 섹터에 있었고, 물론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 몰랐고 작전성이 들어올 줄 몰랐지만은, 그러다 보면 제가 누님 말씀드린 저 PBR에서 급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저평가 위주로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개인들은 고점에서, 테슬라 고점에서 하다가 50% 100% 먹다 굴러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투자해서 저평가지만은 뭐 꾸준히 뭐 지지부진하고 마이너스 30%도 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또 크게 오르고 막 그게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는 그 방향이, 저평가 애들은 어디겠어요, 그죠? 저평가 애들은 적정 주가가 저 위에 있는 것이고, 그죠? 고평가 영화 뭐 2차 전지처럼 20에 30이 오른 애들은 적정주, 테슬라도 여러분 적정주가 자체가 70을 아래에요. 적정주가 자체가. 이런 애들이 뭐 절반 떨어졌다고 여기가 적정주가예요? 이러다가 반등했다고 여기가 적정주가 아니잖아요. 적정주가는 여기면은 일로 가는 것이고, 적정주가 여기면은 뭐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열폭하고 이런 반등, 떨어지면서 이 반등 계속 먹으라고 들다가 테슬라 이제 보십시오. 이제 내년까지 보시면 또 골로 갑니다. 저평가 위주로 더디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나스닥만 오르고 코스피가 안 올랐다고 중간에 코스피 하다가 나스닥으로 갈아타신 분이 있어요. 작년에. 그러다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 손실당한 사람들 보면은 최근에 김그라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했죠. 미국 나스닥 투자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80%, 하나는 마이너스 90%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저평가 섹터를 투자하십시오. 현재는 사실은 코스피가 가장 저평가고,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코스닥 IT 부품주들 중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PER 7이면 그게 계속만 유지된다고 하면 얘는 그 적정 주가가 위에 있는 거예요. 단지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 건지, 잠시 실적이 좋아졌다가 나중에 나빠질 건지 등등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길게 녹음을 해봤습니다.